윤석열이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의 지시로 김태효 전 차장이 트럼프 측과 우방국에 계엄은 헌법 테두리내 정치적 시위, 윤석열은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는 조작된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하지만 종북 좌파 때문이 아니라 수사받던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차장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구속 중인 윤석열에게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세 번째 소환 통보. 이번에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입니다. 이 소식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을 시켜 계엄 정당성이 담긴 외교 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 나오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보내신 거 맞습니까? 어떤 국가까지 전달하셨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한테 메시지 전달 강요하셨나요? 외교부 통화에서 그런 정당성을 말하시나요? 일단 여전하신가요?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자택과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성을 알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부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 외교 당국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특검이 확인한 메시지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뒤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대사와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담화문 이외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니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 다음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실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을 한 사실을 2차 종합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라고 하는데 이 문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트럼프 철학을 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유럽연합에 보내려는 메시지도 그러니까 지금 나왔는데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즉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뭐냐?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이거는 지금 반헌법적 언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지금 포함된다고 헌법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얘기가 여기서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말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충실해서 행보를 보여왔느냐? 그럼 도대체 무속 논란은 뭐냐? 라는 얘기가 두 번째 나올 수 있죠. 세 번째 나올 게 있습니다. 문서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본이라는 겁니다. 원본이 뭘까요? 이 얘기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면 이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안보실 핵심 관계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계엄 다음 날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면서 내용을 불러줬다. 미국에 전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있으니 받아 적으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명령을 했느냐? 김태효 전 1차장이 명령을 했다. 그러면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당연히 따라붙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만사마님이 아직도 계엄이 정리되지 못한 게 너무 답답하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사나님은 나는 당신의 충실한 멍멍이 될 테니 부디 나의 권력만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토토로님은 건진 만나고 다니던 사람이 아쉬우며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말을 하나요? 유유라고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파수 맞추고 저 구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작성된 게 언제라는 겁니까? 계엄 해제된 다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잖아요. 12월 3일 다음 날이라고 하니까 계엄 해제된 다음이니까 아 큰일 났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서 지금 문서를 작성하게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딱 정확히 일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구들이 아스팔트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트럼프가 구해줄 것이다. 라고.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거는 텔레파시가 통한 겁니까?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도대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가지고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말입니다.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2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한 장은 설명 요지고요.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입니다. 앞에 발씨는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씨는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정부하고도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2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는 유력한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이거를 12월 4일 날 외교비서관, 그 당시에 이창면인가요?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다 지시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거부하겠다. 못 뽑겠다. 나 사표 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다음 날 아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아요.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이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이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기에 다른 정황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의원님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특검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놓고 특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일단 돼 지금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형법 90조에 보면요. 87조의 내란 행위를 90조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할 경우는 그 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이것을 그것도 미국에다가 미국 정부에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습니까?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경과 최근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요.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그 중에서도 MOU를 맺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증거는 명확하게 제가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제보가 명확하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실장님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설명 마저 드리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